뷰가딘의 식집사 아베가스입니다. 10월의 햇살과 함께 사랑초꽃이 풍성하게 피어나고 있는 와중에 꽃과 잎이 유난히 큰 땅콩 사랑초가 만개하면서 저희 정원이 점점 꽃정원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해가 나와서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베란다로 나왔어요. 땅콩 사랑초는 햇빛이 있어야 꽃을 피우기 때문에 오늘처럼 만개한 모습을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제일 먼저 꽃을 피운 크리스피 플로라랑 스테 노린차도 햇살을 만끽하면서 고불고불하고 예쁜 얼굴을 바람에 흔들흔들 그네를 타고 있어요. 너무 귀엽네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번 여름만 해도 더위 때문에 8월은 거의 아무것도 못한 죽은 달이 됐거든요. 하지만 좁은 화분 속에서 자라야 하는 식물들의 고충에 비하면 저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내 식물들은 자연의 바람과 비가 아닌 식집사가 주는 물과 영양제, 인공적인 바람과 햇빛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과 식물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하나둘 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정원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초록별로 보낸 식물도 한 트럭은 넘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덜 힘들고 식물들도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실내 정원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은 점들을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을 키울 장소의 방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식물을 들이기 전에 내가 키울 장소의 방향과 특성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처음에 예쁘고 멋져 보이는 식물, 공기 정화에 좋다는 식물들을 그냥 무작정 데려와서 제가 원하는 곳에 두고 그냥 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식물의 입장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장소에 식물을 두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햇빛에 내놓기도 하고 물도 화원에서 알려준 대로 줬는데도 시들시들 하다가 초록별로 떠나는 그런 식물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러면 흥미를 잃게 되죠. 하지만 내가 식물을 키울 공간의 방향과 특징을 파악하면 그런 실패도 줄이고 식집사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베란다는 정남향은 아니지만 남향에 가까운 곳이라 봄, 여름에는 해가 짧고 가을, 겨울에는 해가 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꽃이 유난히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방향 덕분이에요. 남동향, 남서향, 서향, 또 동향에 따라서 빛의 양과 들어오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만 알아도 식물 선택과 배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남향이 가장 좋지만 동향이나 서향에서도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내가 식물을 키울 장소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 파악했다면 내가 좋아하는 식물보다는 내 조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해가 잘 드는 남향이나 남동향은 대부분의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인데요. 반면에 서향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꽃보다는 관엽식물 위주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꽃을 꼭 키우고 싶다면 식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많은 식물과 이별을 겪었지만 지금 함께하는 식물들은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계절 식물로는 삭소롬, 제라늄, 고사리, 다육식물, 율마, 스킨답서스, 동백꽃, 란타나 등이 있고요. 계절 식물로는 대표적으로 사랑초나 백일홍, 비올라가 있습니다.
종류는 많지 않지만 번식하다 보니까 삭소론만 해도 20여 개, 제라늄은 삽목이까지 합하면 거의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꽃피는 시기가 다른 나만의 시그니처 식물들이 정해지면 한여름만 빼고는 늘 꽃이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랑초 시즌이 시작됐고 제라늄이 피기 전까지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비올라를 데려왔습니다. 엊그제 도착해서 적응 중인데 곧 뷰가든에 입성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물 선반을 준비하는 거예요. 식물을 들였다면 그 식물을 놓아둘 선반이 필요한데요. 대형 식물 한두 개나 작은 식물 몇 개만 키운다면 선반이 없어도 되지만 10개 이상 된다면 식물 전용 선반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놓고 감상하는 것과 선반에 올려서 눈높이를 맞춰 감상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공간이 제한된 베란다에서는 수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반은 이케아의 레르베리 선반이에요. 그 중에서도 폭이 60cm의 4단 선반이 저희 베란다에 딱 맞는 사이즈라서 여러 개를 배치해서 400여 개가 넘는 식물들을 정리하고 진열하면서 가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망 받침 덕분에 통풍도 잘 되고 빈티지한 느낌도 있어서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선반의 높이는 높고 깊이는 적당해서 식물들이 잘 보이고 관리하기도 좋은데요. 저는 화이트 색상만 사용합니다. 꽃이 더 돋보이거든요. 가구 재활용 선반과 함께 이 레르베리 선반을 잘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드닝에 필요한 몇 가지 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향을 알고 식물과 선반을 들였다면 이제 가드닝에 꼭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 놓으면 좋은데요. 저는 대부분의 가드닝 도구를 다이소에서 데려왔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품질도 좋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가드닝 코너가 따로 있어서 물조리개, 장갑, 가위, 흙삽, 지지대, 분갈이 매트, 화분, 흙, 영양제까지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식물도 하나씩 늘리고 도구도 하나씩 갖추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예쁜 정원이 완성돼 있을 거예요. 이번에 다이소 방문했을 때 보니까 구입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던 분갈이 트레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데려왔습니다. 5,000원이라니 너무 저렴한데 꽤 튼튼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가성비 가드닝을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이제 막 가드닝에 입문하신 분들이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미리 준비해 보세요. 1년 걸릴 일이 6개월로 줄어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가드닝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얼마 전 진행했던 머그컵 무료 나눔 행사에 당첨되신 분들께 머그컵을 모두 발송을 해드렸고요.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티타임 때마다 뷰가든 떠올려 주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더운 여름날의 식태기를 극복해 보려고 마련한 작은 이벤트였는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미 실내 정원을 가꾸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난 가을 가드닝 하시다가 꽃이 더 풍성해진 뷰가든에서 다시 뵐게요. 건강하고 따뜻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